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5번째 파트 영빈관을 만나다 7회차 이어집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늘부터는 걷는 겁니다. 이렇게요. 정면을 응시하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양쪽에 일자로 세워놓은 손잡이를 잡고 한 발씩 걸어나가며 시범을 보이는 치료사다. 저 정도쯤이야.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이상하다. 반듯하게 서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금방 쓰러질 듯 현기증이 난다. 내가 이렇게 키가 컸었나? 바닥이 계곡처럼 아득하고 깊다. 길게 심호흡을 한 나는 버팀목에 양손을 얹고 온 신경을 다리로 모았다. 이대로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한 걸음만 틀림없이 할 수 있어. 자, 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남편은 조바심이 나나 보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천근만근 무거운 발을 날 보고 어쩌라고. 발바닥이 아주 땅에 붙었다니까. 아니, 내가 걸음마하는 손녀로 보여? 이대로 놔둘 거냐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다리가 몹시 아프고 골반이 빠질 것 같다고. 차라리 주저앉고 싶은데 그마저 안 되잖아. 왜 이런 고통을 몰라주는데 바보같이. 아무리 눈빛을 보내도 알아채지 못하는 남편. 기어이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내가 창경원의 원숭이야. 쳐다만 보게. 다가온 남편이 어쩔 줄 모른다. 뭐고 처음은 힘든 거야. 반년이 되어가는데 안 그러겠어? 가만히 있자.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 내 오른손을 자기의 어깨에 얹은 남편. 힘껏 어깨를 누르면서 발자국을 떼어보란다. 내가 당신보다 더 무거운데 쓰러지면. 절대 쓰러지지 않아. 서방을 그렇게 못 믿어? 자, 어서. 남편이 몸을 자긋이 낮춘다. 온몸을 남편에게 기댔다. 버팀목을 잡았을 때와 다른 천양지차의 느낌이다. 사력을 다해 발바닥을 떼냈다. 세상에, 발바닥이 들린다. 채워진 착고에서 풀려나오듯. 영차, 잘하네. 하나, 둘. 구령을 붙이던 남편이 멈춰선다. 이젠 우리 둘이 마주 서보자. 두 손을 맞잡고, 자, 내가 먼저 뒷걸음을 한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발자국을 떼. 아마 연암문번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제법 걸음이 가벼워졌다. 잠깐, 이젠 나 혼자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버팀목을 잡고 서서 젖먹던 힘을 끌어모았다. 흐느적거리던 다리가 꼿꼿해진다. 한 발, 두 발, 세 발. 아, 나는 오직 이날을 위해 살았던 것 같다.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 황홀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런 언어가 세상에 존재하기나 한 것인가? 얘들아, 엄마가 걷고 있어. 걸음마를 했다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엄마가 해냈다. 엄마 좀 칭찬해주라. 박수 좀 쳐주라. 어서 와서 보라니까. 어서.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나 절룩거리지 않았죠? 예쁘게 걸었고. 그럼 아주 반듯했지. 요란한 박수 소리. 그제야 나를 바라봐준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축하합니다. 대단하세요. 이젠 퇴원하셔도 되겠는데요. 마치 꿈만 같았다. 그동안의 고통이 눈꽃만큼도 억울하지 않았다.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남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와락 끌어안는 남편.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다. 편안함과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응축된 도저히 뭐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무엇이 남편에게서 느껴졌다.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제법 걷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나 보다. 하지만 이대로 만족할 순 없다. 남편 몰래 계단을 오르내렸다. 무릎의 힘을 기르는 데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겁 없이 한층을 올라갔다. 아마 수십 분이 걸렸을 것이다. 이젠 내려와야 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눈앞이 아찔하다. 난간을 잡고 조심스레 발을 내렸다. 휘청 어지럽다.
홍급한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다시 오르막을 택해야 했다. 내리막을 순탄하게 내려가기까지는 여러 날이 필요했다. 병원 생활을 한 지 반년, 난간을 잡지 않았는데도 오르막 내리막이 두렵지 않다. 퇴원일이 얼추 다가오고 있었다. 막상 퇴원을 하고 나니 앞이 막막하다. 날씨의 변화를 기막히게 알아채는 몸, 운동을 해야겠는데 용기가 나질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절룩거리는 내 다리만 바라보는 것 같다. 더 이상의 원상복귀는 어렵다는 것인가. 전세를 얻은 집은 아주 낯설었다. 나는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사고를 당했었다. 그땐 초여름이었었고 지금은 엄동설한이다. 집은 보기보다 외풍이 심했다. 시커먼 곰팡이가 가득한 벽, 콧물이 마를 날 없어 헐어있는 손녀의 코, 할미로서의 면목이 서질 않는다. 차라리 아파트라도 내버려 둘걸. 차가 멈춘다. 남편이다. 술 냄새가 맡아진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물었나 보다. 수술은 잘 되었나요? 걸을 수 있어요? 중국에는 언제 가시나요? 남편의 저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먼 곳으로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 중국으로 가자. 나를 아무도 몰라보는 중국으로. 며칠 전에 꾸었던 꿈이 선연하게 떠오른다. 나는 지덕 사나운 산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무섭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두려움이 엄습한다. 나는 종종 걸음을 치며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빛이 보인다. 빛을 향해 달려나간다. 가로거치는 것 하나 없다. 탄탄대로의 황금길, 눈이 부시다. 황금산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산이 황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얘들아, 뭐하고 있어? 어서들 오라니까. 아빠 모시고 어서 와. 이게 다 황금이야, 황금. 이야호, 하하하, 하하하. 내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정신이 번쩍 났다. 크게 성공하여 황금 더미에서 뒹구는 내가 보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으니 내 앞을 가로막는 게 없다는 말 아닌가. 아, 생각만으로 황홀하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 거기에 정답이 있었어. 나는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얻어놓았던 가게가 그냥 있단다. 몸이 완전치 않다고 걱정하자 막내는 말로 시키기만 하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해놓겠단다. 얼마나 다행인가. 행운의 여신이 드디어 나에게 손짓을 하는 거야. 빨리 가자, 빨리. 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곧 출국을 하겠다며 막내에게 가게 수리를 부탁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만류하고 나섰다. 부모님 역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사고가 난 것은 가지 말라는 뜻이라며 역정을 내셨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나를 붙잡아 두려는 말처럼 들리는 거였다. 2008년 설을 쇠기 무섭게 항공권을 예매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편은 더욱 불안해 보였다.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남편을 모르는 채 했다. 며칠 전 꿈에 정답이 보였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공항의 이별은 요란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나는 애끓는 손녀의 울음을 뒤로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앞장을 섰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을 감는다. 남편처럼 나도 눈을 감았다. 손녀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에 눈을 떴다.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기내 방송이 들렸다. 꿈에 보았던 황금산이 떠올랐다. 퇴직한 동생과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으리라. 막내의 말대로 칭 따오는 우리나라와 가까웠다. 나는 안심이 되었다.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얼른 다녀와도 될 것 같아서. 막내네 집에 여장을 풀고 가게로 향했다. 화려하고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포천 미장 탕반. 막내는 순대국밥을 한자로 풀이해서 그렇게 지었단다. 나는 굳이 포천을 넣었느냐고 말하려다 그만두기로 했다. 알아서 하라고 일임을 한 데다 포천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서.
누나 포천을 넣은 건 나중을 생각해서 그랬어요. 누가 알아? 포천을 빛낸 사업가로 대서특필될지. 안 그래? 허허허. 나는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가게 이름을 지었다는 막내가 대견스러웠다. 흡족했다. 10년만 참자. 아니야, 그보다 더 빨리 성공할 거야. 꿈에 누른 황금산을 봤잖아.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어떡하지? 뭘 어떡해?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면 되지. 회장실의 문이 열리면 남편은 점잖게 기자를 맞이하겠지. 비서가 차를 올리고 남편은 그동안 겪었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거야.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일지도 모르는데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런 감동적인 광경을 어디서 보겠어? 하긴 가게는 복층으로 아담하고 예뻤다. 하지만 동선이 긴 게 흠이었다. 막내는 인건비가 싸고 승강기가 있으니 걱정 말란다. 아쉬운 마음에 주위를 둘러봤으나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해준 표준 모델이 아닐까 싶었다. 막내는 자가용과 기사를 보내주었다. 가끔 여행도 하고 시장도 가라면서 곧바로 여직원을 구하는 광고를 냈다. 순식간에 직원이 몰려들었다. 10명을 뽑았다. 가게에 비해 많은 인원이었지만 내 몸이 온전치 못하니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언어 소통. 서서히 중국어를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조선족 아가씨를 구해 통역을 맡기기로 했다. 막상 개업일이 다가오니 걱정이 태산이다. 말로 시키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몸, 난감하다. 주인이 시범을 보여야 하기에 퇴직하고 달려온 동생에게 먼저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동생은 사표를 던질 때 모든 것을 각오했다며 걱정 말란다. 돼지의 부속물을 쏟아 놓으니 새 단장을 한 주방은 오방난장 돼지우리다. 구역질을 참아내며 손질을 하는 직원들을 보니 돈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이 팔을 걷어붙이고 내장을 손질하기 시작한다. 동생의 얼굴에 오물이 튄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누이의 마음을 아는지 나를 보며 웃어주는 동생.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나 하필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는 순대였다. 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막내는 순대를 만들어 보자며 기계를 들여왔다. 신우의 공장에서 며칠을 배우고 익힌 남편이 앞장을 섰다. 하지만 재료의 맛과 질이 다르니 실패는 거듭되었다. 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의 내용물이 익지 않아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애가 탔다. 아픈 몸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닭 모가지를 비틀지 못하던 남편이 뼈를 자르고 있다. 구부린 등이 왜 이렇게 좁아 보일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해서 더욱 미안하다. 성공은 받아놓은 밥상이나 다름없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여편네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말없이 내장 손질을 하는 동생의 모습이 애처롭다.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던 또 다른 감정. 제발 퇴직금은 지켜내야 할 텐데. 나야 가게라는 끈앞풀을 남겨놓고 왔지만 동생에게 그 돈은 생명줄인 것이다. 북경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상하리만치 공안의 출입이 잦아졌다. 들어오면 몇 시간을 나가지 않는 공안들. 그들의 출연은 바로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 그들이 나타나면 식당엔 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공짜밥에 돈 봉투를 건네받고서야 못 이기는 채 나가는 공안은 찰거머리나 다름없었다. 그날은 춥고 유별나게 기분 나쁜 날이었다. 개업 후 최악의 매출을 기록한 날 숙소로 돌아온 나는 기어이 남편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쯤에서 돌아가자. 가게는 동생에게 줘버리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길게 한숨을 토해낸 남편이 벌떡 일어선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집 팔아줬던 부동산에 전화해. 나머지 땅 팔아서 보내달라고. 지금 당장. 남편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올려다 보았다. 경멸의 눈초리, 조소를 머금은 입,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이다. 무서웠다. 처분을 바라듯 고개를 숙였다. 물 마시듯 술을 들이켠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내 고집을 꺾어 주었어야 했는데 바보, 차라리 미쳐버리자. 미쳐버리는 게 나아.
남편의 피맺힌 절규에 가슴이 애인다. 남편은 내가 기대고 있던 벽이다. 그 벽이 쩍쩍 갈라지고 있다. 그 틈에 끼어 꼼짝 못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 금방이라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전화했어? 아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땅이라도 팔아서 본전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고. 남편이 언성을 높였다. 설마 며칠 전 말다툼을 한 것을 가지고 또 한 번 지나간 일은 절대 되씹는 성격이 아닌데 웬일인가. 인정 많고 마음 여린 사람이 저토록 변할 수가 있는가. 나름 고집이 있는 사람이긴 해도 저런 모습은 처음이다. 핏발선 눈빛이 무섭다. 작은 일에도 자발을 떠는 나와 다르게 언제나 초연했던 그였다. 언제나 분수대로 살기를 원했고 작은 것에 고마워하던 그가 돈의 위력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저럴 사람이 절대 아닌데 모든 게 내 탓이다. 정신이 번쩍 났다. 우선 불을 꺼야 할 것 같았다. 남편의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기어이 그날의 사고를 끄집어내고 말았다. 당신 그날이 생각나지 않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나를 보며 제발 사람만 달라 애원했었잖아요. 우리 이쯤에서 돌아가요. 그 돈으로 나를 샀다 생각하면. 뭐? 돌아가? 누구 마음대로? 도전을 두려워하는 자 성공하지 못한다. 배포가 그렇게 없냐? 새 가슴이다.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웬 쇼? 아직도 속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거지? 남편은 핸드폰을 있는 힘껏 팽개쳤다. 박살난 핸드폰의 잔해.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죽기 살기로 대들었다. 아니, 돈을 당신 혼자 벌었어? 다른 남자들처럼 돈 벌어다 주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 결혼 전부터 나를 꼬드긴 말이 뭐였어? 뭐 뼈가 으스러져도 행복하게 해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한 번이라도 호강시켜 준 것 있으면 말 좀 해보시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걸 아마. 아무튼 이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 절대로.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를 돈보다 못한 존재를 여기고 있는 남자를 남편이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도 일단 멈춤을 했다. 그리고는 간사해지고 있었다. 그가 나에 대해 손톱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걸 눈치챌 리 없었다. 나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2판 4판이니 마음대로 해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여기까지가 당신과 나의 종착역인 것 같다. 어떤 길이 서로를 위한 길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 상황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애초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정신없이 퍼부어댔을 것이다. 그가 움직인다. 설마 나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사람아, 우리 꼭 성공해서 돌아가자.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여태까지 연습이다 생각하자고. 본 게임에서 이기면 되잖아. 그의 말엔 힘이 들어있었다. 정이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그제야 나는 깨달았던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벌거벗은 가로수가 추워 보인다. 가게는 이제 세금 낼 매출조차 오르지 않는다. 남편이 다시 땅에 대해 물었다. 나는 전화를 한 지가 한참이 지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의 눈을 피해 포천의 H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그는 남편이 지인이기도 하고 집과 가게를 팔아준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현실을 소상히 밝히고 도움을 청했다.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더욱 편안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했다. 남편은 돈이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다. 옆에 내의 팔임치를 저리도 모를까. 이제 여축에 두었던 돈도 바닥이 보인다. 그래 어서 없어져라. 빨리 망하자. 하루 한시라도 빨리. 사건은 엉뚱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일은 가게의 흥망이 아니었다. 늦은 밤에 걸려온 딸의 전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정숙님은 가까스로 걸음마를 할 만큼 조금씩 회복되고 간신히 걷는 그녀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 중국행을 결심합니다. 남편과 친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고
순댓국집을 경영하며 겪는 어려움, 더구나 직장에 잘 다니던 동생까지 같이 동업하며 세금 낼 수입조차 없어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녀.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든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 하고 그러나 귀국할 수밖에 없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없었던 그녀의 이야기. 다음 6번째 파트 꿈을 향하여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